안녕하세요.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영상 보시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입니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화면을 한번 돌려볼게요. 제가 보이시나요? 예, 여기 법원의 모습입니다. 예, 충주지원이에요. 지금 제가 차 안에서 찍는데 예, 충주지원의 모습입니다. 좀 저녁이 돼서 잘 안 보이죠? 오늘은 제가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왔습니다. 예, 대물변제가 뭐냐?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임차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예를 들면 전세금을 약 한 1억 정도 되는 전세금을 내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임대인이 이제 사정이 안 좋아진 거예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달라, 내가 나가겠다, 나간다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간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임대인은 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물론 돈을 주면 좋겠지만 임대인이 이제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생각을 해보면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자니 경매 낙찰가도 낮게 나올 것 같고, 이런 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매를 신청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임대인이 돈을 줄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럴 때는 대물변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나는 집을 사겠다, 집을 사겠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그 집값을 가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바로 대물변제 계약이고요.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임차인은 그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계약이 바로 대물변제 계약이고요. 오늘은 제가 이 대물변제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그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방에 가끔씩 출장을 가는데요. 출장을 갈 때 좀 가끔 이렇게 영상을 찍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좀 제가 맨날 서울에 있는 등기국 말고, 법원 말고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등기소나 그런 데 가면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옵니다. 거기서 찍었던 영상이고요. 요게 되게 오랫동안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사건인데요. 여러분,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줘야 될 의무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줘야 될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이 일단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전세권자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세권 등기를 실행해서 전세권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임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해서 집행 권한을, 판결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제가 이번 일은 두 가지를 다 했던 그런 일인데요. 그 전세권 가지고 그 집을 경매한다 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이 회수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집값이 너무 폭락을 해서, 그죠? 또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해서 회수가 전액 다 되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경우에 의해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일단은 임대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다. 왜냐? 우리는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줄 반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다는 걸 표시하고 임대인에게는 임대차 보증금을 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소를 합니다. 근데 승소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죠.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고생하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생겨요. 임대인에 대해서 사실은 그 통장, 뭐 채권, 채권 압류 추심도 할 수 있고, 또 부동산이 있다면 또 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압류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집행권을 얻은 다음에 뭐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이유 때문에 뭐 소송을 해서 승소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제 통장도 압류해 보고, 좀 집도 경매 신청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매 신청을 했는데, 예, 경매 낙찰이 돼도 보증금 회수가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좀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임차인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걸 경매에서 파는 것보다 차라리 이 집을 내가 갖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대물 변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임대인이 줘야 될 임대차 보증금과 어떤 집을 소위 퉁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대물 변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대물 변제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대물 변제가 이루어지면 이런 뭐 소송이라든가 뭐 경매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정에 의해서 뭐 이런 저런 방법을 다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가게 된 이유가, 이제 마지막에 뭐 이것저것 다 하다가 결국에는 대물 변제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충주 지원에 가서 거기 등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물 변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게 된 거죠. 되게 참 복잡한 일이 많았던 거죠. 이런 뭐 일일이 뭐 이런 복잡한 사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임차인이 또 이렇게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는 뭐 경매도 신청할 수 있고, 또 소송도 할 수 있고, 소송에서 또 통장도 압류할 수 있고, 부동산도 압류할 수 있고, 나중에는 뭐 대물변제 계약을 통한 또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뭐 이런 경우가 있었고, 제가 또 뭐 이것 때문에 좀 고생도 많이 하고, 예, 또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이 하나를 다 이렇게 저렇게 뭐 다양한 방법을 써서 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